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직을 도와드리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커리어 컨설팅을 하면서 상당히 자주 이제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직 사유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직 사유라고 하면 이제 왜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뭐 우리 회사로 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장인 분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처우가 됐건 뭐 경제적인 조건이 됐건 아니면 뭐 직무에 관련하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이직 사유, 난 이것 때문에 간다 라는 거를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직 사유라는 게 개인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 신입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하게 됐습니까? 물론 그 회사에 관심이 원래부터 많았고, 나는 꼭 저 회사를 갈 거야, 저 회사를 가기 위해 이러이러한 준비를 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은 이야기를 굉장히 조리 있게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보다는 솔직히 일반적으로 뭐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내가 그냥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그 취업의 기준, 거기에 이제 딱 부합하는 회사에 채용 공고가 났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원 동기나 이런 거를 이제 잘 나름대로 이제 꾸며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직의 이직 사유도 이제 약간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신입은 새로운 회사에 이제 들어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직 사유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오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를 이제 말하는데, 경력직 이직 사유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우선은 이직 사유를 왜 물어보는가 하고, 이제 이직 사유를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직 사유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서에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헤드헌터들이 이제 요청하는 그들이 쓰는 양식에 보면 이직 사유를 꼭 기재를 요청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상에 이직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달라. 아마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 이직 사유를 뭐 길게 쓸 필요는 없고 좀 짧게 이제 텍스트를 해서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면접을 진행을 할 때 뭐 이직 사유가 뭔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직 사유를 뭐 답변을 뭐 아주 뭐 유창하게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하면 좋지만, 그렇게 그 정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채용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직 사유를 답변을 잘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 사람의 경력이 좀 되게 괜찮은데 이 사람은 이직 사유를 답변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탈락,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뭐 누가 들어도 저 사람은 이직 사유가 좀 특징이 없다,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 실수를 하면은 이게 의외로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이직 사유를 이야기할 때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 직장에
회사나 뭐 상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점,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뭐 그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요인일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이 합격 여부를 뒤집을 수도 있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제 후보자는 아니고 이제 제 옆에 헤드헌터의 후보자였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면접을 되게 잘 봤대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막 분위기도 좋고 다 뭐 거의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뭐 입사 일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 면접관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면접도 다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물어보는 거다. 어차피 뭐 앞으로 일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전 그 상사하고 뭐 안 좋은 일이나 무슨 뭐 그런 에피소드 없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라 라는 얘기에 이제 낚인 거죠, 그분을.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 팀장이 뭐 이러이러한 걸 했고, 그건 진짜 보기 싫었고 마음에 안 들었고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탈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저쪽에서 낚시를 했건 뭐 유인을 했건 그런 정도는 이제 넘어가지 말았어야죠. 어느 정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솔직히 이직 사유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당신네 회사가 좋아서 뭐 잘 나가서 뭐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이직 사유를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난 너무 답답하다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게 예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게 큰 지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의 부담을 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이직 사유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이직 사유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뭐 예민하고 크리티컬하고 아주 중요하고 이거를 결정을 지어야 될, 이거로 인해서 뭔가 다 뒤집어지고 이런 거는 이제 실수를 이외에는 그럴 확률은 적다. 그럼 이제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이직 사유의 핵심은 당신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잖아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떠나려고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왜 오려고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오려고 하느냐? 뭐 당연히 당신네 회사는 현재 조사를 해보니 뭐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고 이러이러한 성공 스토리가 있고 앞으로 이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내 가진 역량을 당신네 회사에 와서 이렇게 발휘를 하고 싶다. 요 정도로 딱 말씀을 하시면 그게 가장 심플한 겁니다. 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 사람의 이직 사유는 너무 특징이 없어서 좀 못 믿겠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이직 사유가 좀 의구심이 간다라면,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이직 사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사람의 경력을 봤을 때 이직이 굉장히 잦거나 뭐 몇 개월 단위의 이직이 많은 경우, 뭐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그냥 고지고대로 수긍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직하려고 하십니까?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산업군, 내가 하고 있는 직무, 이런 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 고려했을 때 내가 지원한 저 회사가 지금의 상황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안정적이고 내 역량을 더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게 그냥 포인트고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솔직히 뭐 한 글자 수 10이나 뭐 11 정도로 뭐 한 두세 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직 사유 자체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성격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해봤구나. 뭐 입에 발린 소리긴 하지만 뭐 나쁘진 않아. 요 정도의 공감만 이끌어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사유는 이제 그런 식으로 평이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고 여러 곳에, 그러니까 여러 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기본 스토리의 프레임 구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이런 직무, 이런 산업군, 이런 선두기업,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내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딱 적당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실제 왜 진짜 이직하려고 하는 사유, 이유, 실제 이유죠. 그 사람의 실제 이유.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굳이 상대방에게 그거를 다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저도 컨설팅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뵙지만 이직하고 싶고 퇴사하고 싶은 이유가 솔직히 대부분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연봉이 적다라고 느낄 때, 아니면 뭐 팀장이나 조직의 분위기가 정말 나랑 잘 안 맞고 좀 답답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뭐 사람들 간의 갈등, 뭐 앞으로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뭐 고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경력직 면접이든 경력기술서나 이력서에 작성을 하실 때, 이직 사유를 작성을 하실 때는 길게 쓰지 마시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서로 같은 직장인이니까 그냥 직장인들끼리 어느 정도의 공감 가는 수준, 그 안에서 말씀드린 스토리를 만드시면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것 때문에 뭐 떨어졌다,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